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 네, 헌재가 역시 이제 이번 주에는 선고 기일 지정이 없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밝힌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제 제가 주위에 뭐 얘기를 들어봐도 한 잠도 못 잤다는 분도 많고 한숨도 못 잤다는 분도 많고 예.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됐어요. 예, 이게 헌재가 한국 정치의 완전한 블랙홀이 돼 버렸어요. 지금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다 차단돼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라도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되겠냐. 그런데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보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의견 조정을 하고 있다. 평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평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금보다 네. 심각한 상황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그 예. 주로 방송에 나와 얘기할 때 음.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머릿속엔 분명히 뭔가를 상상하고 있는데 네. 그걸 입 밖으로 못 내더라고. 그러면서 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예. 당위적인 얘기만 하거나 음.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봐도 법조인들조차도 이 판단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조금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다음 주도 또 26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네. 맞아요. 26일 수요일 수요일. 주변에 또 그날 선고를 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면 늘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찰들 또 그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 댓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헌재를 일단은 바라보면서 헌재 브리핑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자들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번 주에 발표를 안 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썰렁합니다. 저래야 되냐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 설명도 없어. 아무 설명도.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안 한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버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아니 예. 일단은 민주주의는 이깁니다. 네. 이게 뭐 황사가 분다고 꽃이 안 피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허약하고 네. 이렇게 결정 장애에 걸린 환자처럼 이 결정 장애병이거든 이게. 결정 장애병.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네. 결단력 없고 이런 어떤 그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가? 제도가 이렇게 취약한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책임 있는 사법기관의 어떤 품격이 아니다 이거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번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설명이 없다. 이건 참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헌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인데 네. 헌재가 책임을 정말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헌재 내부에서 혼란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헌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헌정질서 수호를 하는 그 기관인데 그 책임을 못 한다 그러면은 존재 이유가 진짜 없는 거죠. 네. 증명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예. 이제 묻고 싶은 문장은 하나예요. 헌법은 죽었는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헌법은 죽었는가? 가슴에 탁 꽂힙니다. 국민들이 질문은 그거지 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이 공화국이 맞는지 헌정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가 맞는지 법치 국가가 맞는지 그걸 묻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앞으로 네. 그 보완돼야 될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그 저기 2000 몇 년도더라 그 벨기에에서 그 총선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7개 당이 전부 표가 비슷하게 나온 거야. 오. 근데 1번이 뭐 보수당인데 17%를 얻었거든. 2번 두 번째 당이 16%를 얻고 이랬다고. 아이고.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게 벨기에가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10몇 프로씩 얻은 당 3개 이상은 묶여야 될 거잖아요. 아. 여기서 그 저 난항이 벌어져 서로 견제가 들어가 가지고 서로 530일간 정부 구성을 못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530일간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예. 가끔가다 허점이 많은 건데 그런데 벨기에 국왕이 있다고. 네. 그런데 이 국왕이 그러면은 저기 그 각 당의 중재자를 이렇게 뽑고 협상을 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핸들 되질 않으니까 국왕이 안절부절을 하는데 졸지에 민주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왕정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저기 국가 수반 저 행정 수반을 선출 못하니까 비상사태로 왕이 대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왕정 시대가. 졸지에 왕정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예. 그게 자그마치 530일이었어.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의외로 허점이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절차 문제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 보십시오. 예. 그 2011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결정이 났어 탈퇴하기로 유럽연합에서. 근데 문제는 탈퇴하는 방법을 갖고 3년을 더 끌어. 그런데 의회가 투표로 이걸 결정을 못 하는데. 네. 우선 그 저기 국민 투표에서 나온 거를 실행하는 거를 실행 계획을 그 승인하는 승인 투표. 그 승인 투표를 어떤 절차로 투표를 할지를 아는 절차 투표.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한 네. 또 저기 각 당의 또 협상.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사법 해석이라는 게 어떤 큰 국민의 방향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예. 그걸 받아안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라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때 브렉시트도 그냥 탈퇴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거냐. 또 아일랜드가 이제 유럽연합 소속인데 평화는 영국이 보장했거든. 근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아일랜드에 북아일랜드하고 그 남아일랜드 그 개신교 카톨릭교 이렇게 찢어진 그 분쟁을 누가 중재해 주느냐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네. 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4명의 총리가 거쳐가는 동안 다 죽었어. 그게 브렉시트 늪이야. 빠지면은 못 나와. 그 영국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그랬는데 우리 탄핵 심판을 보면은 자 국민 절대 다수가 그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탄핵도 저 인용되는 것으로 거의 재판관들 이견이 없어.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할때 빵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절차에 관한 각각의 이의 제기한 걸 다 설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이제 뒤로 밀리고 네. 절차적인 게 맞냐 틀리냐로 또 다 협의해야 돼. 그런데 절차를 협의하다 보니까 절차에서도 이견이 있으면은 소수 의견을 또 넣어주느냐 마느냐 갖고 또 다 협의를 해야 돼. 그렇네요. 그 소수 의원 의견도 어느 네. 정도 넣느냐로 또 평의를 해야 돼.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네. 네, 주로 민주주의의 덫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어떤 거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다. 네, 판결문도. 그러면 결정만 하면 쉬워. 아하. 근데 C안이 등장하는 거야. C안이 A, B, C까지 등장했는데 자, 지금 최상목 이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가 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화병을 안기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정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화병을 남기는 저런 국정농단 그리고 그 내란 지속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남원장소 임시순창 박희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누차 최상목 대행에게 마영주 대법관 후보, 그 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건의해라. 당신이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로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머뭇거리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피소추인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486억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적어도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유일하게 안동범 경제수석은 아마 4년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러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선을 긋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비서관이 단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수금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청와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 명단을 가져오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히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구속되어 처벌받고 최상목은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최상목을 수사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486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는지, 이것이 뇌물죄인지, 광유죄인지, 공갈죄인지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고 또 저희들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공수처 앞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한번 정리해드리면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2015년 당시에 최상목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박근혜 판결문을 보면 4차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화를 내고 독촉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잠깐 이것도 보고 오시죠. 예. 이것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잠깐 듣고 왔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미르 이 재단 관련해서 기업들을 향해서 486억 원을 강제 수금했다는 의혹.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구속이 됐는데 최 대행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저희가 또 최상목 얘기할 때 더 얘기를 해 보고요. 다시 헌재 그래도 마무리 뭐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중요하게 보는 그 상황에서 뭐 A 나오면 A에 대해서, B 나오면 B 나오면, C 나오면 C 나오면 계속 다 이게 검토해야 돼. 다 검토를 하고 전부 다 다 봐야 검토해야 된다. 돼. 예, 예. 아하. 그러니까 지난한 과정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노니까 네. 어느 사이에 민주주의적 그 절차가 시민과 괴리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가 네. 절차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아. 예, 이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금 기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네, 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참 이런 면도 그렇죠. 우리가 참 답답한 이게 민주주의의 덫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 원리끼리도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민주주의가 답이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뭐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세부적인 절차로 들어가면은 서로 모순되는 충돌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그 민주적 얘기 항상 원리가 얘기하죠. 예. 있다고. 다수결을 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다수도 지 맘대로 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 소수에게 귀를 기울여라. 소수 예,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네. C안을 갖고 나왔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안을. 그러면 A 아니냐 B 아니냐를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네. C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아하. 갑자기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모호한 영역에 빠지는 거지. 왜냐하면 C안은 절충안이거든.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해 가지고 A안이나 B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C를 또 제기한 사람은 물러서질 않아. 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동창회나 무슨 뭐 친목회나 무슨 뭐 동호회나 이런 데 가도 항상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저기 소수파도 있고. 내교가 있고, 응? 네. 그 회장이 있고 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정관대로 하면 되지 뭔 말썽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할 때 보면은 네. 정관과 정관끼리 충돌하는 거야. 이게 막상 현실에서 발견이 돼. 네. 그러면서 소수자는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걸 또 용납하질 않아. 이러다 보니까 회장의 뜻밖의 월권이 발생이 돼. 이거부터 해명하라고 싸움이 벌어져. 그런 다음에 이제 적대파와 수호파가 싸움으로 편이 갈라져. 네. 그러더니 이제 조직이 공중분해되고 분리돼 나가. 그리고 고소고발까지 가. 이게 내가 아는 네.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무슨 뭐 어디 팬클럽 네, 예, 뭐 모임에 보면은 요 순서야 항상. 그렇죠. 항상 다들- 요 순서라고. 다들 어.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제 해결한 리더가 네. 어떨 때는 그러면은 문제를 수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민주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용기도 있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C안, D안 계속 절충안이 나온 걸 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스톱 시키는 게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지금 헌재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는 한 건 한 건에 대해 다 선고문을 작성해야 돼. 지금 그 탄핵의 쟁점이 5개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사실 하나만 중대하게 위반해도 탄핵이에요. 이 결론은 선명하고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헌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면 다 같이 탄핵으로 일단 선고를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중대하냐 아니냐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탄핵하기로 다 마음은 모아졌다 할지라도 네.
이 한 5가지 건에 중에서 대한. 한두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든. 어느 그러면 정도 그 기대했었네.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갖고 또 평의를 해야 돼. 이 절차를 갖고. 어떻게 이걸 절충할지. 갖고 또 평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선고문에 이걸 넣어주는 방법과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절차로 이것을 하게 예. 됐는지를 또 다 넣어야 돼. 그렇겠네요. 뭐 단어 선택도 그렇고 예. 어떻게 쓸 건지. 이럴 때 주심 재판관이나 누가 네. 이제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건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아하. 이렇게 비민주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아하. 이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또 왜 다른 내 얘기가 재판관이. 무시당하는겨? 예. 이러다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고 이게 동창회 침묵회에서는 그 뒤에 이제 예. 아예 분파 내지는 고소 분리가 고발로 되잖아요. 가는 예,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정당도 그래. 지금 경험하시는 우리 오늘날 교수님이 계신데, 예. 오늘날 정당이나 뭐 저기 시골에가 친목회나 원리는 똑같아. 이걸 민주주의의 덫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헌재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덫을 지금 겪고 있을 가능성인데 헌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걸 얼마나 지금 지혜를 발휘해 주느냐, 힘을 모아 주느냐 문제예요.